아이들이 밥을 안 먹는 것은 밥맛이 없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밥 때려서 배가 안 고프기 때문에 아이를 좀 편안하게 원인이 되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 줘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. 안녕하세요. 육아한방 잔소리쟁이 안유미 원장. 수다쟁이 최미옥 원장입니다. 예, 최 원장님. 아이들 보게 되면 많이 먹는 아이들도 있고 아예 안 먹는 아이들도 있는데 원장님은 어떤 아이가 더 낫죠?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요. 많이 먹어도 문제고요. 너무 살이 많이 찌잖아요. 너무 안 먹어도 아이는 계속 말라가고 안 크는 그렇죠. 것 같아서 둘 다 좋지 않다라고 생각은 합니다. 그렇죠. 특히 근데 한연에 보게 되면 아이가 안 먹어서 오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. 그쵸. 아이가 안 먹으면 키도 안 크고 다른 애도 덩치가 작으면 엄마 아빠가 정말 고민이 많으십니다. 그렇죠. 그래서 한의원에 안 먹는 걸로 제일 많이 고민하시죠. 그래서 이제 식욕부진을 해서 보약을 많이 지어러 오시는데 네. 정말 보약을 먹으면 식욕부진은 다 해결될까요? 그거를 이제 따져줘야죠. 보약을 먹는다고 다 밥을 잘 먹는 것이 아닙니다. 밥 안 먹는 원인을 꼭 보약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고요. 밥을 안 먹는 원인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것을 좀 분류를 해서 입에 물고 있는 아이, 양이 원래부터 적은 아이, 아니면 너무 다른 간식으로 다 채우는 아이, 이런 부분을 나눠서 아이를 치료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어머니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. 어머니들한테 밥을 안 먹는데 그러면 다른 거는 혹시 먹이시냐고 보게 되면 아이들이 밥은 안 먹지만 과자라든지 빵이라든지 특히 이게 과일이라든지. 그리고 또 요구르트 같은 거 음료수 많이 먹는 아이들이 정말 많거든요. 그렇죠. 아이들이 뭐 다른 간식은 안 하는데 우리 아이는 뭐 뽀로로 주스를 많이 먹어요. 근데 많이 그런 그게- 걸 먹는데 밥은 안 먹는다고 여기 한의원에 오십니다. 그때 보면 이제 얘기해주나요? 칼로리 계산을 해보거든요. 요구르트 한 개 칼로리 얼마인 줄 아세요? 그 잘 모르겠는데요. 보통 조그만 거 한 개 한 120 칼로리, 130 칼로리 되거든요. 그거 3개 먹으면 360이네요. 그렇죠. 한 끼 식사입니다. 한 끼 식사. 그렇죠. 근데 그걸 먹는데도 어. 밥을 안 먹는다 하니까 네. 엄마는 칼로리 생각은 안 하고 밥만 안 먹어서 한의원 그러니까 오잖아요. 엄마들이 보게 되면 아이들이 밥을 안 먹으니까 이거라도 먹으라 해서 막 요구르트도 주고 막 과일도 주고 막 그러시는데 그쵸. 나중에 보면 그 열량을 계산해 보게 되면 한 끼 식사 훨씬 넘거든요. 그래서 애를 키하고 몸무게를 체크해 보게 되는데 애가 키는 작아요. 근데 열량은 채워줬어요. 그러니까 몸무게가 많이 나가죠. 그렇죠.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보통 이제 안 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 이제 보약을 먹이시려고 특히 요즘 보통 건강식품 바깥에서 나오게는 뭐 홍삼 제품이라든지 녹용 제품도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렇죠. 아이들을 위한. 예, 그런 게 이제 많이 먹게 되게 되면 나중에는 오히려 가다한 에너지 공급이 돼서 과체중 되니까 네. 성도수증도 좀 걱정이 그렇죠. 되고 넘치게 먹는데 밥만 안 먹는 게 제일 문제라서 그걸 조금 오늘은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의원에서 치료해야 될 아이들이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식욕부진의 몇 가지 원인 중에 첫 번째 장이 약한 경우, 위장이 약한 경우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속열이 많은 경우, 위장열이나 수별이 많은 경우, 그리고 정말 선천적으로 정말 좀 작고 그렇죠. 약한 아이, 그 경우를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이제 신양허라고 말하죠, 그렇죠. 그죠? 그 신양허가 되는 부분은 그 부분은 좀 보호해주고 치료해주면 됩니다. 원장님 어떻게 치료하시죠? 저희가 일단 치료를 먼저 하기 전에 네. 엄마들한테도 이제 상담을 충분히 하잖아요. 네. 그러면 엄마들한테 제가 제일 말씀드리는 게 뭐냐 그러면 아이들이 밥을 안 먹는 것은 밥맛이 없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밥 때려서 배가 안 고프기 때문에 아이를 좀 편안하게 원인이 되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 줘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. 그래서 보통 이런 소화기에 약한 애들을 보게 되면 애들이 감기가 자주 걸린다든지 그러니까 생각외로 호흡기 약한 애들이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엄마는 이제 감기로 오시는데요. 네. 사실 감기가 아니라 소화기의 문제잖아요. 그렇죠. 그죠? 그럴 수도 애기들의 감기가 곧 체기에서 온다는 걸 모르시는 거예요. 그래서 소화기를 치료해줘야 감기가 낫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. 소화기부터 문제라는 걸 체크를 하시고 그쪽 부분을 치료해주면 아이는 감기도 예방되고 먹고 흡수되는 것도 잘한다는 얘기입니다. 그렇죠. 그리고 또 장이 약한 애들 같은 경우는 일단 변 자체가 변비가 심하다든지 변이 묽어진다든지 그런 친구들 먹은 만큼 변을 보는 아이도 그렇죠. 있죠. 먹으면 바로 변 보는 또 아이. 우리 애들은 진짜 뭐 하루에 먹는 거는 정말 적은데 변을 한 3번, 4번씩 본다 그런 아이들 정말 많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하고 상담해서 약간 진료가 필요합니다. 자, 그런데 특히 우리 어머니들께서 고민하시는 게 애기들 네. 말 못하잖아요. 예, 말을 못하죠. 그런 애들은 우리가 잘 안 먹는 애들 특징이 좀 있잖아요. 네, 있죠. 밥을 물고 있어요. 그렇죠. 그리고 부드러운 것만 좋아하는 거 아시죠? 예. 그래서 두부,
생선 이런 것들은 우물우물하다가도 먹는데 단단한 부분을 못 먹는. 그렇다고 단단하다고 견과류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. 아, 견과류 안 되죠, 그러니까 그때. 오래 씹어야 되는 이제 육류, 얇은 육류는 먹을 수 있는데도 아이들이 뱉어내는 경우, 물고 있는 경우. 그러니까 아까 부드러운 음식 중에 특히 아이들이 밥을 안 먹는데 밀가루, 면 종류, 면 종류. 이게 빵 같은 거. 금방 후루룩 먹을 수 있잖아요. 왜냐면 그게 미끄러지기 때문에 안 씹거든요. 네. 그래서 어렸을 때 꼭꼭 씹어서 먹는 습관이 돼야 되는데 어렸을 때 안 먹는다고 해서 아이의 입맛에 맞춰서 면이라든지 빵 같은 걸 많이 먹게 되면 편식이라든지 군것질이 심하게 되겠죠. 그렇죠. 아까 속열이 생긴다는 게 바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그렇죠. 거거든요. 그렇죠. 밀가루 같은 거나 이런 걸 많이 먹게 되면 씹지 않고 삼키니까요. 위장에서 열을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. 그 열이 올라오게 되면 물고 있는, 여기 열이 채여서 밥을 물고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. 이런 아이들을 계속 갈 경우에 앞니가 좀 빨리 썩는 경향이 있습니다. 네, 그 단 것들을 지금까지는 물고 있기 마찬가지죠. 때문에 앞에 충치가 많이 생긴 애들이 이 상초 기체 물고 있는 식욕부진이 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애들 소화가 잘 되는 애들은 씹지 않아도 침 때문에 밥알이 흐물흐물해지는데 이 애들은 그냥 밥알이 그대로 있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밥 먹는 시간이 1시간 이상씩 걸리잖아요. 걸리죠.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줄여서 30분 안에 먹을 수 있게 엄마들이 조금 생활 지도를 해주셔야 또는 이제 됩니다. 우리가 소화기가 약하니까 치료가 좀 필요하겠죠. 그 치료하면 그렇게 그렇죠. 된다는 이제 얘기죠. 그렇죠. 우리가 치료를 해줘야죠. 네네네. 그리고 여기 열을 풀어주고 위장을 튼튼하게 그렇죠. 만들어 줬을 경우는 이 밥 먹는 시간이 짧아지겠죠.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근본적인 거는 아이들이 소화가 잘 되면 밥 때가 되면 배가 고픈데. 그렇죠. 그러면 밥을 잘 먹겠죠. 네네. 그런데 자꾸 그때 간식을 자꾸 간식을 채우면 먹으면 안 된다. 배고픔을 못 느낀다는 얘기죠. 그렇죠. 그래서 어머니께서도 사실 치료도 필요하지만 식생활 습관이 제일 중요하거든요. 그리고 간식도 때 돼서 많이 먹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운동도 필요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식욕부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식이요법, 네. 두 번째는 적당한 적당한 운동. 운동. 그리고 그래도 안 된다. 그러면 전문가하고 상담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. 네. 자,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식욕부진에서 전반적인 것을 말씀해 드렸는데요. 다음번에는 저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식생활 습관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우리 어머니의 사랑과 관심만큼 우리 아이들은 더 건강하게 자라날 겁니다. 아이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이라든지 남겨주시게 되면 저희가 찾아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. 여러분의 잔소리쟁이 안영미 원장. 최미영 원장이었습니다. 자, 육아는 한방 한방.